이 걱정을 갖다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되냐면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걱정은 세상 쓸데없는 게 걱정이다. 걱정이라는 단어가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 무겁고 탁하고 먹구름이 낀 것 같은 게 걱정이란 단어의 이미지 아니야?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냐고. 그럼 그거를 갖다 비구름 끼고 있는 상태로 계속 있으면 내 머릿속에 비구름을 띄우고 있는 거라고, 걱정이라는 게. 그러면 머리가 무거워질까 안 무거워질까? 그러면 내 생각이 제대로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이 걱정이란 이게 그런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 자식 걱정을 해, 내 남편 걱정을 해, 내 아내 걱정을 해.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이 될까? 상대에게. 쟤는 이유도 모르고 무거워. 내가 걱정의 에너지를 계속 쏘고 있기 때문에,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걔는 이유도 모르고 왜 지가 무거운지도 모르고 무거워진다니까.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내가 쟤를 걱정한다라는 건 쟤를 망가뜨리는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뭔 얘기인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할 일 처리해야 될 것만 딱딱딱딱 뽑아서 그것만 정확하게 처리해 놓고 나머지는 자연에 맡기라니까. 하늘에 맡기고 운에 맡기고 알아서 신들이 해줘요. 제 할 건 다 했어요.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신들이랑 같이 살아가는데 이거를 갖다 우리가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그럼 신들을 자꾸 알아주면 신이 발복을 해요. 가만히 있질 않는다고. 신을 알아주면 신은 좋아라 하죠. 그동안에 내가 안 알아줘서 섭섭했는데 그지 않을까요? 내가 이제부터라도 알아주면, 말을 걸어주면 좋아라 할 거 아니에요. 신나서 할 거예요. 자기 일을. 그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거라고요. 신들에게, 자연에게, 아버지께 다 맡기는 거야. 왜? 그 영역은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야. 애초부터가. 인연을 붙여다 주고요, 인연을 끌어다 주고요, 손님 이렇게 땡겨주고 하는 건 내가 해요? 아니요. 그건 다 신들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장사하는 애들 중에서 장사가 하다가 망하는 애들은 대부분 왜 망하냐면 그 일을 할 애들이 아닌 애들이 그 일을 해서 그래요.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업 대신이라는 사람이, 그 영혼이 있어서 그 신이 내려서서 나랑 같이 이번 생에 같이 활동을 하는 그 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가게를 보면 아 저기다 하면 되겠다가 보여요. 저기다 뭐 하면 되겠구나가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냥 가서 턱하니 그냥 계약을 해버리고 그걸 해서 그냥 후루룩 해치워.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웃긴 얘기 해줄까? 이 업 대신도요, 사이즈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200만원짜리 가게에서 할 수 있는 운을 가진 업 대신이 내렸은 애는 200만원짜리가 걱정이 안 되고 하면 되지라는 말이 나와. 근데 200만원짜리 사이즈가 안 되는 애는 대로변으로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골목골목 뒤로 찾아가고서는 50만원짜리 30만원짜리 가게밖에 못 얻어. 걔는 운의 사이즈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럼 당장 형편이 안 되는데 그 운 100만원 200만원짜리를 할 수 있는 애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여기서 조금 하고 힘 생기면 졸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해. 생각 돌아가는 자체가 다르게 돌아간다니까. 근데 그런 운이 없는 애들이 평생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나온 애들이 가게 차려서 먹고 살겠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되는 거라고. 시작부터 꼬여갖고 머리 좋고 똑똑한 세상이 돼서 다들 배워갖고 머리들은 좋고 정보들은 많고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얘들아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란다. 애초부터 네 길은 따로 있고 사람이 저마다 재주를 갖고 태어나서 너는 대기업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이놈아. 편안하게. 장사하는 애들은 한 데서 진짜 추운 데서 개고생해가면서 아독바독거리면서 악다구니 쓰면서 그 성장한 애들인데 너랑 걔랑 똑같이 그게 되면 그게 공평하느냐. 신들은 그렇게 운영 안 한다고. 그러니 네가 가게 차리면 쫄딱 말아먹지. 지 일 아닌 걸 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너무 몰라요 이런 얘기들을.
그래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도 서인이 와 있어서 신들과 같이 합작을 해서 살아왔단 말이야.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내 뒷바라지를 해준 신들한테 미안하잖아. 고맙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엔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못하고 살았다면 이렇게 알려주면 처음에는 이게 나도 되게 쑥스럽고 이상했어. 뭐 내가 무당도 아니고 미친놈도 아니고 뭐 이게 뭔 짓인가 뻘쭘하고 왜 안 그랬겠냐고 나도. 근데 그거보다 나는 고마움이 더 컸어. 난 우리 서인들한테. 나 죽을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 엄마 아버지 품 안에서도 난 죽을 뻔한 고비가 수두룩하게 있었고 밖에 나가서 나 혼자 살면서도 죽을 뻔한 고비들이 진짜 많았다고. 내 북경에서 유학할 때 한 3일 동안을 갔다가 토사광란이 일어나갖고 탈진이 돼갖고 그때도 누가 동생애가 찾아오지 않았었으면 나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을 거라고. 근데 희한하게 살려내거든 나를. 난 우리 서인들한테 고마워. 내가 죽지 않게 나를 살려주고 보호하고 지켜준 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내가 알게 된 순간 그 다음부터는 미치갱이든 뭐든 누가 보든 말든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받으면 뭐라고 한마디도 하고 야단치듯이. 내 앞에 자꾸 나설라려면 내가 짜증을 내기도 하고 하지만 일단 나는 고마운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할 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나는 얘기를 한다고. 신들한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 나는 나머지는 내 영역이 아닌 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짓을 안 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원리를 이해하고 알면. 이해돼요? 뭔 얘기인지?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뭔가를 알았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작동이 돼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내 생각을 말을 할 때 내가 생각하면서 말을 해요? 뭐냐면 영혼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나란 별격의 존재로. 근데 나는 그렇게 접근해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내 앞에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왜냐하면 그 신이 누구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다 간 존재야. 나도 죽으면 그렇게 돼. 똑같다고 입장이. 전생에 나한테 갚을 게 있어서 그 신이 나한테 온 거야. 그리고 나를 도와줘서 자기가 받을 게 또 있으니까 그 공덕 같은 것들이 쌓이면 지도 받잖아. 그 공덕을. 그게 자기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온 거야. 같이 합작을 하러. 그러면 그냥 나랑 동등하게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친근한 존재란 말이야. 오히려 내가 어머니랑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랑 똑같다고.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와 있는 신들이라서 이게 이해가 되면 자동으로 나온다니까. 이걸 이해하고 못하고 그 차이야. 그러니까 자꾸 나는 내 머릿속에 갖고 있던 내 오래된 관습과 습관과 어떤 모든 것들이 신은 나랑 별것이 관계가 없는 동떨어진 뭐 우하고 떠받들어 모셔주라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조상들이니까 모든 종교단체 모든 어디 뭐 무속이면 뭐면 가보면 다 그렇게 하니까 떠받들어 모셔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내 머릿속에 관념으로 갖고 있는데 어머니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냐면 어머니는 대영이 할머니를 갖다가 직접 시집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잖아. 잠깐이지만. 그리고 그 양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을 그 양반 제사를 지냈어.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모셨다고. 남이냐고. 남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 엄마는 그 신들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구미 많이 받고 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고마움에 대해서 왜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와? 나는 그게 더 이상해. 내가 받은 거가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몰라서 못했다라는 건 내가 아니까. 그 신들도 알아. 몰라서 못했다는 걸 알아. 근데 알려줬잖아. 그럼 그때부터라도 멀리 둘 게 아니라 친근하게 내 부모
내 조상 다 핏줄로 이어진 양반들이란 말이야. 미안하잖아. 몰라서 못해준 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보호하고 지켜줘서 고맙다고.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거든요. 정말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 말이 안 나온다? 나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정말 이게 와 닿으면 저절로 입이 떼지고 저절로 되더라. 내가 정말 그걸 알고 이해했다. 그러면 저절로 되더라.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안 된다. 그거는 네가 몰랐단 말이지 안다는 말이 아니더라. 알면 하게 되어 있다. 저등으로. 이해돼요? 뭔 말인지 내 말이? 수행단체, 수련단체, 종교단체 이런 데 가면 그 영문이 터지는 애들이 따로 있어. 대부분 솔직하게 얘기할게. 존나 무식하고 단순한 애들이 영문이 빨리 터져. 가진 재주도 없고 이렇게 해먹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러면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빨리 터져. 그 재주라도 주려고. 또 하나는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전생부터 계속 공부를 해갖고 와갖고 이번 생에 공부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영문이 터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문이 터지면서 생기는 그 영적인 신기한 그걸 갖고 자랑질하고 놀고 앉아있다니까. 지가 뭐가 된 줄 알고. 교회 가면 그거 없는 줄 알아요? 아니 교회도 똑같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거 되는 애들은요. 또 얼마나 지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자랑질하는지 몰라요. 근데 걔 이렇게 따져보면요. 단순하고 무식해요. 걔가 하는 말을 이렇게 따라서 갈 만큼 갈물이 되고 이렇게 공부가 되고 사람 인품이 갖춰지고 그런 애들이 없어요. 이건 다 와서 덤벼. 내가 다 작사를 내줄 테니까. 자신 있으니까 하는 얘기라고. 그러면 보통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요. 지식을 갖췄다고. 지식의 힘이 얼마나 센 건지 알아? 아이 참말로. 너그 신이 와서 떠들어 시부렁 제끼는 그거는 너랑 네 신과 그 몇 명의 놀이잖아 이놈들아. 근데 내가 갖춘 이 지식의 힘은요. 이 지구별이 생기고 인간이 출현한 뒤에 출현한 모든 인간들의 영혼의 피와 땀과 눈물과 한이 다 섞여갖고 만들어진 수백억 수천억의 에너지가 뭉쳐있는 게 지식이야 이놈들아. 그 에너지를 너희들이 이긴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건방을 떨고 앉아있어. 내가 먹은 에너지의 힘이 어떤 건지 니들이 알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느냐? 지식을 갖춘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야. 영적인 너희들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마다 서인들이 와서 있는 서인들이 다 다르고 저마다 얼굴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80억 개라니까 이 지구별에. 재주가 80억 개고 인생이 80억 개야. 풀어먹는 방법이 80억 개라고. 그럼 너는 그 재주 가졌고 나는 이 재주 가졌을 뿐인 거야. 자랑할 건덕지가 한 개도 없다니까. 놈의 걸 쳐다보면서 쟤는 저런데 나는 이게 제일 병신 같은 소리라고. 나는 쟤는 저런 재주가 있구나. 나는 내 재주를 갖고 내가 풀어먹고 살고 쟤는 저렇게 풀어먹고 사는구나가 나는 저게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 나는 대신에 오는 게 달라. 나는 뭘로 봤냐? 어머니는 꿈으로 받아. 응?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감이 무지무지하게 좋아. 느낌 쎄하면 그건 쎄한 거야. 저거 될 것 같은데 그건 되는 거야. 어머니는 업대신과 같이 가게를 하면서 장사를 하는 그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양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찾아와주는 이게 내 재주야. 이 재주라고 하니까 재주를 뭐가 재주인지를 모르는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잖아요. 그거 재주예요. 그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재주 가진 애들이 뭘 해먹고 풀어먹고 사냐? 연예인 해먹고 사는 거예요. 노래 잘 불어서 연예인하고 연기를 잘해서 연예인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이 등신들 정말 참내 딱해갖고 연기 잘하는데 안 풀리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운이 있고 엄마가 풀어먹어야 될 그 인생이 있는데 그걸 못 풀어먹은 거예요. 어머니는. 왜?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자식만 알고.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아까 영적인 힘을 내가 설명을 하다 엄마가 얘기해서 툭 막혔는데
영적인 힘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뭐 신들과 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런 재주가 영적인 힘이 아니고요. 진짜 영적인 힘은 마인드 차이예요. 마인드 차이. 내가 내 새끼, 내 가족, 내 거 요거밖에 모르면 영적인 능력이 와도 풀어먹는 게 그렇게밖에 못 풀어먹어요. 내 바운더리가 내 거밖에 없잖아요. 그 영적인 힘이 그게 얼마나 실리겠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뭐 이렇게 받고 뭐 이런 거 없어. 근데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세상에 나가고 이 사회를 위해서 사회에서 일을 해. 내 바운더리는 내 요 바운더리가 아니라 사회야. 그러면 그 힘이 영적으로 뭐 이렇게 현상받고 뭐 이런 애보다 힘이 작을까? 아니요. 월등히 큰 영적인 에너지의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의 그 사이즈를 참 착각들을 해. 내가 앞에 나서야지만 영적인 힘이 발휘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앞에 나서야지만 내가 내 일을 푸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뒤에서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지켜보다가 말 한마디를 해도 어이구 저거 잘 돼야지 라고 축원을 해주는 그 사람의 에너지가 이 사회를 위해서 큰 기운을 쓰는 영적인 힘을 쓰는 양반들이에요. 아이 참말 이걸 참 그런 에너지를 가진 양반들이 나라의 대통령이면 뭐면 이런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해봐. 대통령이 쪼개났을 것 같아? 하는 일이 안 풀려 대통령이. 도인들이 축원을 갖다가 대통령 요구로 풀어버리면 대통령 하는 일이 안 풀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다니까. 이 원리들을 몰라도 너무 몰라. 이 사회 걱정을 하고 나라 걱정을 하는 도인들이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수두룩 빽빽하게 있는데 이런 도인들이 대통령이 잘 되라고 축원을 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줘야지 대통령 하는 일이 잘 풀려갖고 나라가 잘 풀려서 이 나라가 좋아지고 백성들이 좋아지는데 에너지를 갖다가 영적인 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네들이 영적인 걸 몰라갖고 내가 그래서요. 부인사에서 법회를 볼 때 대통령 각하 정훈 대통령을 꼭 집어넣잖아요. 구은융창 기원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냐고. 그거 축원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야. 구인사에서는 법회를 볼 때마다 그 많은 신도들이 모여갖고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서원을 빌면서 그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쏟아주고 있다고. 그러니 구인사가 잘 돼, 안 돼? 구인사가 잘 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인과의 법칙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음을 그렇게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돼? 신들이 어딜 가서 옹호하고 지켜줄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는 남이 어떻고 저떻고를 쳐다보고 거기에다 입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너네 거 뭐 부러워할 필요도 일도 없는 게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생긴 얼굴에다가 그렇게 그 환경에 딱 가둬놓고 나를 집어넣으면 난 미치고 환장할걸요. 소리 나온다고. 얘 어떻게 이러고 살았냐. 이 소리가 나올 거라니까. 걔가 불쌍해진다니까. 내가 실제로 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있으면은 걔가 자랑질한다고. 그런 영적인 현상을 자랑질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그거라도 없으면 자랑질할 게 없어서 그 소리를 하는 거야. 누군가 나한테 와서 뭐가 어떻고 지 자랑질을 막 하면 불쌍해 보인다니까. 왜? 아이고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네 남편 네 자식 자랑밖에 못하냐. 네 인생이 얼마나 우울하면.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 그런 걸 떠들고 앉아있냐. 불쌍해 보인다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사람을 만나면 내 얘기를 한다. 누가 어땠고 저땠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와 내가 만나서 너와 나의 기운을 나누는 얘기를 한다. 이 얘기하기도 바쁜데 사람들이 와서 남편 물어보고 자식 물어보고 뭐 물어봐. 나는 너는? 이라고 묻는다니까. 너는 어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남편 내비도 마누라 내비두라니까. 자식 내비도 지들 알아서 잘 사니까. 지들의 인생은 지들이 살아내는 거니까 너는 어떤데? 네 거나 똑바로 잘해.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하는 거고 그 사람들 돕는 거고 그게 이 사회를 돕는 거고 이 나라를 돕는 거라고. 뭔가 이렇게 자꾸 한참 착각들을 해요. 이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내가 이 세상이 공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어마무지하게 대단하게 뻑적지근하게 뭘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가 세상을 살아가고 대하면서 세상에 뿜어내는 그 탁한 에너지 기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맨 탓을 하고 살잖아.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것만 정리해라 제발. 그것만 안 해도 세상이 밝아지고 좋아지고 네 주변이 환경이 좋아진다. 야 오늘은 좋은데? 해본 적이 있냐고. 맨 하는 얘기가 내가 탁한 기운을 내뿜어냄으로 있어 이게 어떤 결과를 맺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탁한 에너지를 내가 밥을 하다가 뭔가 짜증이 났어. 남편이 뭐 내 부탁을 안 들어주는 게 짜증이 났어. 그러면 그 밥을 하면서 그 에너지, 짜증난 에너지가 그 밥하는데 다 담겨. 그걸 먹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이 잘 풀릴까요? 지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힘들어갖고 버벅버벅 거려서 일이 안 풀려요. 그러면 남편이 사회에서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데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까요? 그럼 남편이 밖에 나가서 버벅버벅 거리는 그게 여파가 지 혼자로 끝이 날 것 같죠? 아니요. 그 회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 나쁜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전파시켜 간다니까. 그러면 그 연쇄적으로 그 반응으로 그 사람 주변에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게 이 대한민국 전체에 깔리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아. 내가 부정적인 거 하나 터뜨린 게 대한민국에 깔리는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아이고야 참말로.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하이 아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런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주면 그게 바이러스가 감염돼 갖고 사람들한테 전파돼서 퍼지는 것도 일주일이 안 걸려. 나는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긍정적인 일을 하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졸지에 변해. 이걸 하라는 거야. 원리를 설명해 주니 이런 원리로 세상이 돌아가니 네가 네 할 일을 똑바로 제대로 해야 된다. 네 것만 제대로 하면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일이 다 되어가니 뭐 하겠다고 나대지 말고 너부터 갖춰라. 너만 갖추면 된다. 근데 이런 게 이렇게 서서히 갖춰지다 보면 어느 날 누군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도 이 말을 하고 있게 돼. 나도 그 사람한테 지금 나한테 들은 말을 하고 있게 된다니까.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에 퍼져나가. 이런 생각들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각들이 저절로 퍼져나가서 이 나라는 금방 이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돼갖고 모두 행복해져.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세상이. 제가 하는 얘기에 엄청난 에너지와 그 원리가 다 숨어 있어서 거부하지만 말고 그냥 받아들여 주기만 하면 저절로 내 이 에너지가 계속 쌓여서 생각하는 게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고요. 이 생각의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면 내가 행동하는 게 변하고 몸이 변해요. 건강이 돌아오고요. 웃는 날이 많아지고요. 그럼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갖다 좋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누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진다니까.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야. 이렇게. 다른 방법 없어. 이게 두 가지 길이 없어. 무조건 길은 이거 하나야. 너를 맑혀라. 그럼 네 주변은 맑아진다. 그게 전파돼서 이 나라를 맑힌다. 그게 늦은 것 같지? 아니, 제일 빠르다. 삽시간에 이루어진다. 왜? 내가 좀 아까 설명했잖아. 내 에너지 전달력이 한 6일이면 이 나라 전국에 다 퍼질걸?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얘기예요. 사회학적으로도. 사람의 관계라는 게 내가 관계를 맺는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6단계를 넘어가면 거의 다 연결이 돼요.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이 연구를 해갖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6단계만 넘어가면 미국 사람들이 다 연결될걸요? 라고.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북 있잖아요. 페이스북에서 그걸 실험을 했어요.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연결이 되거나 한 12만 명 넘는 관계들을 연결을 시켰는데 6단계도 안 가요. 3.5단계?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 한 달이도 안 가. 요것만 가면 12만 명이 다 연결이 돼.
이건 실험으로 과학으로 밝혀진 거야. 증명이 된 거야. 3달이 좀 넘어가면 12만 명이 연결이 된다니까. 그럼 4달이 건너갔으면 100만 명이 연결이 될 거고 우리나라 몇만 명이야. 5천만 명밖에 더 돼. 그럼 6단계가 넘어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연결이 될까 안 될까? 되고도 남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럼 6단계만 넘어가면 이게 전달이 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말 한마디 한 게 6단계 넘어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오늘 하루에 6단계가 다 갈 수도 있어. 오늘 하루에 내가 전파한 에너지가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다 연결되는데 오늘 하루 걸릴 수도 있어. 빠르면 오늘 하루 걸릴 수도 있고 늦어도 6일이면 충분히 도달한다. 내가 뿜어낸 에너지가.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이해를 못하고. 얘기를 해줘도 이렇게 내가 설명을 내가 한두 명한테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쓰지를 못해. 안 와닿거든. 왜? 내 6달이 건너를 모르는 거야. 전 세계를 다 연결하는 데는 몇 단계에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멀어야 36단계일 거예요. 아무리 변화가 커봤자 36단계를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도 해보자고. DNA, RNA는 알죠.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DNA, RNA 이런 건 들어봤죠. DNA, RNA가 뭐냐면 유전 정보예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았어요. 세포로. 그럼 세포 속에 이렇게 파보니까 뭐가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해서 막 돌아가는 뭐가 있는데 이게 염색체라고 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그 염기서열이라는 게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발견을 어느 날 한 거야. 몇십 년 전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DNA라는 유전 정보가 이 세포에 담겨 있더라. 이런 걸 발견해냈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00년대가 돼갖고 이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간 유전 정보를 갖다 밝혀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 그래서 이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모든 걸 다 읽었어. 지도를. 유전 지도를 다 읽어냈어. 이게 완성이 됐단 말이야. 그랬더니 전 인류에 있는 모든 인간이 DNA, RNA 이 염색체 정보가 99.99%가 똑같아. 우리는 피부 색깔 다르고, 뭐가 다르고, 골격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 99.99%가 똑같아.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류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같은 형제라는 얘기야. 놈이 아니고, 우리는, 아이고, 미치겠다. 우리는 남이 아니야. 이 지구별에 80억이 살아가는데, 남이 한 명도 없어.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갖고 아프리카 동쪽의 어딘가에서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그 자손들이 이 지구별 곳곳으로 퍼져갖고 자기한테 적합한 땅을 찾아서 그 땅에서 자기 종족들을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면서 거기서 문화권을 만들고 이러면서 살고 컸어. 근데 나중에 이걸 다 밝혀놓고 보니까 우리가 다 한 어머니에서 나왔네. 그러니까 그게 수천 년이 걸린 거야. 웃긴 건 그때 당시에 이 땅덩어리가 지금과 같은 모양이 아니었고요. 붙어 있었어요. 판이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떨어지면서 멀어진 거야. 그래서 그 출발해서 이렇게 갈 때는 붙어 있었을 때 넘어간 거야. 웃기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해요. 꽤 됐어. 그게 언제더라? 코모도라는 그 관광회사가 있어요. 여행 관광당 하는 회사가 있는데 코모도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그 인감개념 프로젝트가 이제 발표되고 난 다음에 어떤 거랬냐면 사람들을 모은 거야. 지원자를 이렇게 쭉 모았어. 그래갖고 그 지원자들 염색체를 갖다가 다 파악을 한 거지. 그랬더니 그 방에 야 니네 둘이 사촌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거무칙칙하고 하나는 아랍애야. 하나는 독일계고 뭐 이런 골격이면 생긴 게 정말 너무 다른 애들이 니네 사촌인데? 라고 저는 결과가 나온 거야. 유전 정보를 따져보니까. 애들이 이제 막 울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념들,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우리는 특히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가 한반도에서 단일 민족으로 뭐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면서 단의 혈통이고 뭐 이 주장들을 하는데 전 인류가 하나라니까, 한 형제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구라였다는 거야. 근데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싸우죠. 남이라고. 얼마나 불행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 필요 없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 뭐하러 그렇게 살아.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면 되겠니?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빅뱅이 한 점에서 출발했다라고 우리는 상상을 한단 말이야.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이렇게 펑 하고서 이렇게 확장되어 갖고 있어. 퍼져 갖고. 그렇게 흩어졌던 우리들이 지구라는 별이 만들어지고 거기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진화 발전해 갖고 유인원이 만들어지고 그 유인원 중에서도 특별하게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머니에서 출발한 우리가 이 지구별 곳곳으로 다 흩어졌다가 거의 10,000년에 가까운 이 세월 동안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문화를 꽃피우면서 성장을 해갖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냈냐면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단일 시장으로 이 지구별을 다 연결시켜버렸어. 거기에다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관계를 더 촘촘하게 치밀하게 만들어서 전 지구인을 이 80억 인구를 다 연결시켜버리고 있다고. 이게 뭔 의미하냐면 하나에서 출발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야.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니까. 인간이 깨달음의 과정에서 최종 깨달음은 뭐에 도달하게 되느냐?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였구나야. 내가 나를 미워했던 거야. 내가 나를 원망했던 거고. 쟤가 나야. 이 짓을 수만 년을 했던 거야, 인간이. 이 정보들이 들어오고 저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조합되고 합쳐져 갖고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정보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연결시켜가는 공부들을 했으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결론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길을 못 찾아간 거예요. 공부들을 했어야 되는데 공부들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딱하다는 거예요. 공부한 놈이 없다. 내가 단언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한 놈이 없다. 왜 내가 이제 앞으로 미래 세상이 요대로 가면 그대로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 갖고 잘 못 받아들이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김장김치를 해먹는 사람이 사라져.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사라지면 더 이상 김장김치 해먹을 사람들이 없어. 김장을 할 줄 몰라. 일단 배운 적이 없어, 애들이. 지금 애들은 아무도 김장을 할 줄 아는 애들이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김장김치를 해 먹을 애들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김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느냐?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걸 사 먹는 세상이 펼쳐진 거야. 그죠? 그럼 엄마 집밥 같은, 엄마가 담궈준 김치 같은 그런 건 이제 없는 거야. 이론적으로. 그지? 그러면 나는 어떤 놈이 되냐면 남의 해준 음식 얻어먹고 사는 놈으로 변하는 거야. 전 국민이. 지가 음식을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고 자기 가족들 먹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이 해준 음식을 먹고 사는, 남의 밥 빌어 먹고 사는 놈들로 다 변해. 그죠?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남의 밥 빌어 먹는 놈이 잘 살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 왜냐? 엄마가 해주고 마음을 담아서 가족의 음식을 해주던 그런 거는 그 안에 그 정성과 에너지가 담겨 있어서 내가 먹고 든든해. 그래서 밖에 나가서 힘을 쓰고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단 말이야. 그 정성을 받고 컸기 때문에. 근데 남의 밥 먹고 푸석푸석해. 빌어먹은 것처럼 힘을 못 쓴다니까. 그럼 그런 애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애들이 전부 다라면 그 나라가 잘 되겠냐고. 잘 될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음식, 김치 담궈 파는 애들, 뭐 음식 만들어 파는 애들, 음식 장사하는 애들이 돈 벌어먹기 위한 장사꾼으로 남아있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그 푸석푸석한 음식을 먹고 힘도 못 쓰는 애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사는 세상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식당 하던 그 할매들 기억에 보면 그 지저분했어. 사실 식당이 깨끗한 식당이 어디 있었어. 그렇게 그 지저분한 그 지금 딱 흙바닥 식당인데도 사람들 오면 정갈하게 음식 딱 만들어서 그 고기 하나 밥 조금 더 얹혀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 했던 말들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남의 밥 먹고 살아서 힘도 못 쓰지 말고 밥 잘 먹고 나가서 힘쓰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들을 내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부모처럼 먹였다고. 마음이 그냥 그렇게 해도 돈은 갖다 놓고 가니까 돈은 그냥 벌렸던 거고. 이 차이가 굉장히 무서운 거라.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 나는 그거야. 음식 장사를 하고 식당을 하면
맛있게 만들어서 손님 많이 오겠다가 아니라 제대로 음식 만들어서 제대로 음식 대접을 하는, 그래서 와서 먹고 힘 받아서 기운 받아서 가는, 담겨야 되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야. 맛있고 없고는 부차적인 거고, 아니 정성을 들이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냥 조미료 같은 거 안 쳐도요, 있는 재료에서 나오는 맛으로요, 정성이 들어가면 그거 진짜 맛있어요. 난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봤잖아. 음식을 다 할 줄 알고 내가 해본 결과 희한하게 애들이 내가 음식을 해주면 맛있대. 난 음식 진짜 못하거든. 내가 칼질도 잘 못하고. 근데 내가 만들면 맛있대. 왜 맛있을까? 난 진짜 열심히 하거든. 그 음식을 만들 때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 물성 같은 걸 다 생각해보고 진짜 그 재료도 진지하게 쳐다봐 나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겠다라고 내가 상상이 되고 내가 먹어본 가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맛있게 나오는 거야 그게. 나는 그런 원리로 보거든. 옛날에 내가 그 얘기 며칠 전에도 했잖아요. 스님이 연불을 배우질 않았어. 입산을 해갖고. 그냥 산에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그게 다였던 거야. 그래서 큰 스님 옆에서 매일 법문 듣고 공부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낸 거야. 그 이제 밖에 내보내야 될 때가 되니까 내보내는데 연불을 못 배웠잖아. 그 이제 큰 스님한테 저 연불도 못하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큰 스님이 엄마 그냥 읽으면 되지. 그냥 읽어. 그 이제 목 닥치는 거 겨우 배우고 그 읽는 거 겨우 배워갖고 나와서 그래서 불공을 드리는데 나는 그 누가 와서 불공 드리는 것보다 그 양반 불공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본 불공 중에 최고였어. 그때 그 시절에 기라성 같이 청 좋고 정말 죽이게 불공 드리는 양반들 한둘이었냐고. 난 근데 그 양반들 하는 것보다 그 양반이 불공 드려주는 게 훨씬 더 나는 정성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야. 진짜 읽고 앉아있어. 나 이 양반 보면 정말 그 청을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그게 안 되니까 꺾고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냥 읽고 앉아있어 옆에서 보면. 근데 땀을 삐질삐질 흘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연불을 올리는 거야. 불공을 드리고. 그 어떤 스님이 드리는 불공보다 가장 공이 많이 들어가 있고 가장 정성스럽고 에너지가 큰 에너지가 담겨 있고 나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 양반 연불할 때 이렇게 빛이 나. 난 음식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 똑같아. 세상의 원리는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니까 내가 볼 땐. 그렇다면 우리나라 미래가 변하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 사람들 생각하고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이 방식이 돈을 바라보는 이 답답한 이 눈길을 자기네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짓을 멈춰야 된다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그냥 하다 그냥 그대로 가라앉아. 이게 안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답도 없고 미래도 없어. 근데 나는 믿음이 있지. 신들이 가만히 두질 않을 거다. 신들이 이걸 두고 보지 않는다. 절대. 누구들 모가지를 잡아갖고 땅바닥에 쳐내서라도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갖고 본보기를 보여서라도 너희들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고 끌고 올라가지. 절대 이대로 망하게 안 될 거다. 누가 시범 케이스로 걸릴 거냐. 누가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그놈은 아작이 나서 교과서로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지는 날이 온다. 정신들 차려라 이놈들아. 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누가 얻어 걸려도 얻어 걸리면 작살이 나니 나는 거기에 얻어 걸리지 말자. 정신 차리고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지.